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특히 뵙고 싶었던 분이실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의 언어라는 신작을 내신 고도원 작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역할,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작가님? 그러군요. 네. 네. 예,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이 네. 또 회자가 되고 많은 분들이 또 그리워하신 그런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현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작가님 현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순방 마치고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일본과 미국을 방문해서 양 정상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 이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언어에 앞서서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정말 극적인 또 역사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고 트랙을 내려오시는 그 모습. 네. 그리고 맨 먼저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 가셔서 이제 네, 악수 나누는 걸 악수하고. 보면서 좀 울컥했어요. 아 울컥하셨어요. 이야. 한반도에 들여져 있는 정말 먹구름 같은 것들이 걷어졌구나. 하늘이 좀 맑아졌구나. 하늘이 맑아졌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 네. 뭐 트럼프도 이분을 뭐 위대한 지도자 얘기했지만 위대한 지도자 앞에 세계적인 붙일 수도 있게 됐구나. 이제는 예, 그런 대통령을 갖게 된 것이 네. 너무 정말 이렇게 좀 울컥했고요. 예. 이분의 언어는 철저하게 준비된 언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대통령의 언어, 네. 그것을 눈, 말, 글, 몸 이 네 가지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책인데 네. 어찌 보면 이번에 그 방일, 방미 이 외교 일정에 그대로 무슨 맞춤형으로 제가 미리 얘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철저히 준비되어 있고 설계도가 되어 있고 네. 하나하나 그 국면에서 편하게 쉬운 말로 그리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표정도 아주 경쾌하게 유쾌하게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실력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표정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표정과 자세 보십시오. 네네. 당당하게. 네. 하지만 여유를 잃지 않는 그렇죠. 표정. 네. 온화한 미소를 띠고. 그 자세도 네. 저도 뭐 대통령을 5년 동안 모셔봤지만 그 톤 앤 매너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책에도 했지만 자세. 몸짓. 몸짓. 두 가지가 우리가 주목받았잖아요. 꼿꼿하게. 맞아요. 허리를 펴고 등이 기대지 않고. 트럼프만 해도 이러고 있는데 꼿꼿하게. 그러니까 더 당당하게 보이고 오히려 백악관 뭐 주인처럼 그 공간의 주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당당한 모습. 그렇게 하고 그 우리가 또 이제 재미있었던 부분이 의자를 빼줬는데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앉지 않고 서서 서명하는 거.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죠. 서로 존중하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배려, 다른 정상들과 다르게 또 배려하고 네.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박명록 말씀하셨지만 내용도 한미 동맹의 황금 시대 강하고 위대한 미래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것도 뭐 준비가 된 그런 철저히 메시지겠지만 준비된 언어죠. 황금 시대. 트럼프가 이게 황금색을 좋아해서 골드를 좋아하니까.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수미상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처음에 어떤 주제를 던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이런 것들이 연설문에도 쭉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뭐 기사도 그렇듯이. 그렇죠. 근데 이분이 딱 들어가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리모델링 하면서 야 이거 황금빛이다. 맞아요. 르네상스가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방명록에 황금 시대. 한미 동맹 황금 시대. 그리고 보통 이제 위대한 뭐 네. 이런 얘기는 수없이 했는데 거기다 스트롱이 들어가잖아요. 강하고 위대한 미래. 예. 가 새로 시작됐다. 새로 시작됐다. 시작된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북미 일정 그 외형도 그러니까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에 가서 설명할 때도 이미 준비된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다 정돈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다 형제 정리하고 국가 같아서 왔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것도 다 수미상관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사 지내기 전에 네.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제사 지내라. 어. 그리고 뭐 감히 거기다 무슨 제사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정말 굳건해야 되고 그렇죠. 한미 동맹이. 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세팅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먼저 들러서 가고 탁 들어가서 황금색을 얘기를 하고 방명록에 네. 한미 동맹의 골든 타임, 황금 시대. 아니 뭐 트럼프가 녹아나는 거죠. 트럼프가 녹아났다. 네. 표정이 다른 정상들 만날 때랑 정말 다르게 표정과 네. 트럼프의 말도 그렇고 네. 이재명 대통령 와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거 뭐 스마트하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걸 막 쏟아내니까 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해봐도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한 사람을 뭐 공략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려면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공간으로 가고 뭘 선물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 네. 이렇게 대답하고 아. 이게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조가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번이 전혀 어려운 그런 여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저는 뭐 한 7, 80% 점수는 우리가 100점 이상을 줄 수 있지만 네. 갖고 있는 이 능력의 표현은 한 7, 80%로도 충분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정말 잘 해냈다. 그러니까 팬 얘기도 우리가 좀 많이 들었는데, 네. 뭐 준비된 뭐 골프채나 뭐 거북선, 모형이나 이제 마가 모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즉석에서 또 팬을 선물하는 모습,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것도 모습. 이번에 보면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팬이었던 것 같고요. 네. 팬을 달라고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그것도 이제 기꺼이 주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네. 영어하고 한국어가 뭐가 쉽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한번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임기응변 아주 노련하게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우리가 한글이 실제로 컴퓨터 용어거든요. 가장 빠르고. 우리 말이 보세요. 전부 한자에 한자. 예. 상형 문자가 아닌데 산, 돌, 눈, 코, 입. 한자 속에 수만 개의 단어가 한자인데 거기에 모든 삼라만상의 뜻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운틴 할 때는 우리가 다다다다다 8번 쳐야 되는데 중국어는 더 복잡하죠. 한국은 다닥 끝나는 거야. 이게 컴퓨터로는 어떤 분 얘기하니까 네. 2분의 1밖에 안 된대. 속도로 치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야, 컴퓨터 언어다. 컴퓨터 언어다. 그런데 말하기는 영어. 뭐 영어. 이제 추워주는 거지. 근데 사실은 말하기도 한국을 따라갈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맞아요. 정말 아주 한글의 그 예상 우수성을. 못한 그런 건데도 야 이분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그런 것은 단순히 정치나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네. 인문학적인 그러게요. 소위 그 인문 강국, 문화 강국의 네. 한 기수로서 소색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것도 엄청난 거죠. 대꾸로 이루는. 그 어떤 분은 그것을 무슨 아재 개그다 이렇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수미상관 몇 번에 걸쳐서 평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전 세계 평화 휴전을 갖게 하고 하시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한국 유일한 분단국에 당신이 역할하셔라. 피스메이커가 되셔라. 이게 자락을 쫙 깔고 네. 그러고 나서 탁 던진단 말이야.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죠. 야, 이것은 엄청난 레토릭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 특히 이제 피스메이커 영화가 나오니까 참모들도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한국말만 들리다가 영화 나오니까 또 얼마나 더 그 좋았겠어요. 중간중간에 이분이 이제 무슨 팩트 체크라든가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지분이 그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주목을 하기도 하고 좀 놓치는 부분도 예.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그 인터넷에 뭘 올리잖아요. SNS에 예. 예. 그 트루소셜. 뭐였죠? 그 숙청
이번에 올린 거. 레볼루션. 저는 이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감의 한 표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미리 언지를 준 거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어. 이런 세계가 있어.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런데 느닷없이 앉자마자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올림으로써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그것이 처음에 들어갈 때 예. 얘기하잖아요. 예. 저런 걸 우리는 가짜라고 페이크 뉴스. 한다. 예. 페이크. 페이크.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게 해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배려해 준 부분이고 네. 아까 제가 이제 날씨 얘기를 했지만 많은 것을 좀 평정하게 해준 맑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털어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조는 우리가 정말 엄밀히 보고 깊숙이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구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까지 그렇게 왜곡돼서 들어가고 예. 그것이 트위터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한번 따져보고, 검토해 봐야 되죠. 대응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수미상관을 잘 준비가 된 그런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다 보니까 제 책 얘기는 못해. 그러니까 저희 보니까 고도원 작가님 반갑게 맞이해 주는 댓글도 있는데 미국 플로리다에서 보시는 선 로즈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고도원 작가님 고도원의 아침 편지 잘 읽고 있습니다. 제 삶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이 나올 정도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통해서 지난 2021년이죠? 2001년입니다. 2001년 죄송합니다. 2001년부터 25년 25년 됐죠. 네, 정말 긴 시간을 네. 아침에 편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왜 했나 싶어요. 요즘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했고 오늘도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런 분을 네네. 뵙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람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네. 뭐 자살자도 많고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자 유가족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그 마음의 상처, 외로움, 절박감, 아무도 이렇게 돌봐주지 않는 그런 세상. 정부나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관심 갖고 있지만은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것은 이제 글이니까 아침 편지를 통해서 짧은 글귀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뭐 아까 새로 시작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발상의 전환을 하고 극단의 선택을 했다가 글 한 줄에 생각을 바꾸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미미님께서도 막 결혼 전에 남자친구가 알려줘서 받아봤는데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아침 편지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이제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고도원 작가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으로 대통령의 말과 글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좀 돌이켜 보면 어떠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 그래요? 아니 김대중 지금도 이러면... 눈을 떠서 대통령 연설문 안 써도 되네. 그런 행복해져요. 그런데 5년 했거든요. 사흘밖에 못 쉬었는데 제 인생의 가장 명예로운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저를 성숙시킨 시간이었고 더 이상 제가 뭐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기부사 송달새 명상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말과 글을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좀 힘드셨던 거잖아요. 네. 왜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연설문 쓴 사람은 고스트라이터라고 그래요. 유령 작가. 그래서 그분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분의 생각, 그분의 표현 방식, 그분의 철학. 제 걸 다 내려놔야 돼. 100%. 내가 김대중이다 뭐 이런 생각. 그래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철저하게 팔로우십을 가져야 돼요. 그분의 것을 아무 적이 없이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그분의 언어로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관 하나는 머리에 쥐 나서 사표 냈어요. 쥐가 나는 일이야. 그걸 5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배운 것이 너무 많고 이번에 이제 12.3 사태를 났는데 깜짝 놀랐죠.
왜요? 아니 세상이 또 이런 세상이 온단 말이야. 저도 긴급조치 구호로 제적당해서 10년 고생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70고개를 넘었는데 네. 이런 세상이 또 온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뒤를 보니까 그래도 뭐 예. 이재명, 뭐 김민석 이런 분들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짜 지도자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자.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 언어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후보 수락연설 또 취임사를 좀 고스트라이터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더 깊숙이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겹쳤다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김대중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이를테면 일본 방문, 미국 방문에서 보여주었던 것들도 다 준비된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거 이번에 행사에만 외교 일정에만 준비된 게 아니라 이분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그러려면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외교이거든요. 그렇죠. 다 얽혀 있잖아요. 풀어내야 되죠. 일본 문제, 미국 문제, 뭐 중국에 편향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거로 풀어내고. 그런데 중국까지 거의 약간은 뭐 있지만 풀어내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북한 문제고 러시아 문제인데 그것도 트럼프를 좀 잘 구슬러서 본인의 신념이 되게 그게 이건 무슨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아첨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첨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 논리와 설득을 가진 격조 있는 칭찬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 쪼찐 기사라고 하잖아요. 쪼찐 기사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논리가 있잖아요. 팩트에 기반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해야 본인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도 봤고, 그러니까 사실상 산속에서 은둔을 하셨었는데 내란 사태로 인해서 또 이게 세상에 나오시게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은둔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는 것은 사람의 정서를 읽는 거잖아요. 정서를 읽는다는 것은 대통령 연설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민심을 읽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서 외로워하고 어디에 걸리고 이런 걸 보면 필연적으로 정치를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침묵만 했을 뿐이죠.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내란 사태 이후에 내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좀 말을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총을 들고 나갈 수는 없지만 또 시골에 있으니까 광화문까지 무슨 뭐 국회까지 갈 수는 없지만 저의 무기는 글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자 한 거죠. 그래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후보 이제 뭐 수락 연설, 뭐 취임사 뭐 이런 함께 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이번? 우선 제가 후보 수락 연설 취임사 했지만 거의 100% 다시 쓰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하고 제가 그분의 뱃속에 들어갈 수 없고 저는 하나의 그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기조를 잡아드리고 뭐 우리 이렇게 스텝 드릴 때는 이야 이거 그레이트하다 세계적인 연설문이 나왔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분의 손에 갔을 때는 뭐 싹 뜯어고치 당신의 것으로 이재명의 언어로 이 부분도 대단한 거고 그대로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죽을 맛이 없거든. 그래요? 이분은 새까맣게 이분 SNS 뭐 하듯이 빠른 속도로 두 분 다 손이 빠른 분이에요. 고치고 녹음기 가져와. 뭐 이런 기간이 한 1년 거쳤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이분의 마음을 읽어내고 심중을 읽어내니까 좀 과장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래요. 김대중의 이제 언어, 이재명의 언어 계속 관찰하시면서 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언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김대중, 이재명의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글자. 눈, 말, 글, 몸. 이게 눈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눈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그 요교 일정에서도 보면은 눈은 세상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을 읽는 것이고 글로 치면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이분이 자기 마음, 심리를 읽어낸 거거든. 어떤 말에 그러니까 단순한 아첨이 아니고 네. 팩트에 입각한. 그렇죠. 팩트를 네, 그래서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그 눈 어떤 눈으로 봤느냐 하는 것이고 그때 그 다음에 어떤 말로 표현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고 논리적이고 예. 어렵지 않고 설명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 이번에 이제 글이 이제 방명록 몇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글은 아마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이고요. 몸 부분은 아까도 뭐 꼿꼿한 자세라든지 의자에 앉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저는 그 이 책에서도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침묵한 거 취임 4일 단 7초 울컥한 모습이라든지 권영숙 여사 앞에서 오해를 터뜨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몸 언어 바디랭귀지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취임하시고 나서 국회 그 지하에 가서 청소년들하고 손잡고 무릎 꿇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이번 요교 일정에서도 이제 그대로 드러난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정리해봤는데 이번 그 여행 그 요교 일정은 다시 한번 이 프레임으로 분석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네. 진짜 꼭 교과서예요, 교과서. 교과서다. 예. 읽어보면 대통령의 언어, 그러니까 김대중, 이재명의 눈말, 글, 몸을 네. 비교를 해보고 하나하나 읽어본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몸짓과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말로 함께하게 될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그 리셋이 된 거예요. 리셋이 됐다. 바닥이 돼 있어. 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에이펙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이제 이벤트 행사잖아요. 여기에 아마도 이제 지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70% 이상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지지율 네, 70% 이상.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을 거치면서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소소한 뭐 조국 사태라든가 뭐 등등등으로 해서 지금 네. 처졌던 것들은 지나간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토대 위에서 이분이 진짜 펼치고자 하는 거 네. 하나는 이제 내란 종식에 이게 이제 특검이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를 어떻게 그렇네요. 남북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만에 하나 에이펙에 김정은까지가 참여한다고 하면 세기사적이죠. 그렇죠. 세계사적이고 그리고 뭐 판문점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판문각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또 만나는 그런 일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또 워낙 또 트럼프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순발력이 있고 또 이 쇼맨십이 있죠 사실. 예, 그 리얼리티 아이디어가 쇼. 있는 예. 분이에요. 그분도 엄청난 설계도를 가진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야. 단순한 폭군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번에 상대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모습을 보세요. 좀 착해진 것 같지 않아요? 순해졌어요. 말이. 그러게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뭐 이 말 듣고 있는 경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깡패 아니잖아요. 상대에 따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남북 문제라든가 뭐 네. 중국에 우리 비행기 같이 타고 가자 이런 얘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위트라든가 이 임금변 부분에 네. 어떤 핵심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잘 결합되면 정말 세기사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죠.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다시 뭐 책 얘기 좀 들어가 보면 두 대통령의 언어의 차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침묵 속에서 준비된 뭐 말의 사제였다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소음 속에서 탄생한 말의 전사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규정 저도 이제 레토릭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언어는 침묵 속에서 나온 사제, 언어의 사제였다. 사제라는 건 약간 영적이고 정신 지도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네.
침묵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다 침묵하던 시대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던 때인데 근래 이제 김대중 망명일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썼거든요. 쓰지 않으면 나는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썼고 당신의 생각을 토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소음 속에서 말의 전사 얘기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전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파이터라는 얘기인데 소음이라는 것은 우리 잘 봤지만 윤석열 정권 3년이 소음이었거든요. 그건 언어가 아니고 그 추악한 소음이었어요. 어떤 디자인 되어 있지 않는 그냥 뭐 임기응변도 아니고 그냥 즉석에서 나오는 아무런 그래서 그 소음 속에서 나온 파이터다. 전사다. 언어의 전사. 언어의 전사.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정말 내란 사태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요. 뭐 윤석열 언급을 좀 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여쭤보면 지금 구속되는 윤석열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의 언어는 언제부터 지켜보셨고 어땠습니까? 아니 지켜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신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그러게 일종의 반면교사였던 것이고 지도자의 언어가 저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준 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것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옥중 생활을 한 6년 7년 하셨습니다. 제가 옥중 서신을 10번 이상 읽은 사람이고 이번에 망명일기도 제가 정독을 했고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기간에 내가 뭐가 고통스럽고 한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도서관이었다. 나의 신앙, 명상, 독서를 하게 한 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분이 보여주는 것은 제가 추악한 소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의 부분뿐이 아니라 눈, 말, 글, 몸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예. 그 시대를 정말 위험하게 경험했는데 잘 거쳤다. 그리고 그 뒤에 그래도 예. 하늘이 도와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런 지도자를 이번 트럼프가 뭐 great man, great leader, 뭐 smart man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러게 보고 말입니다. 국제 위상도 좀 높아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윤석열이 앉아 있었다 그러면은 뭐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아니 예.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예. 앉아 있는 것도 어땠습니까? 다리 쩍 벌리고 메모 보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맞아. 예. 정상회담을 둘이 하는데 메모를 보면서 그걸 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네. 그것도 제대로 읽었나요? 정말 창피했지. 맞아요. 아이들은 쪽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이제 국격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예. 참 그게 이번에 이제 회복된 회복이 거라고. 된다. 네. 기대가 된.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이. 다음 일정 아까 말씀드린 그죠 에이펙이나 에이펙. 이런 곳은 아마 펄펄 나르지 않을까. 아마 외국 정상이 와서 이재명 대표를 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악수도 달라지고. 그렇네. 예. 트럼프와 어떻게 했는지 다 이제 알고 올 거고 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제 공부하고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달라질 이제 거예요. 한 수 배우러 오겠죠. 내가 이제 트럼프 만나야 되는데 이 대통령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훈수 두고 그 로열티 받아야지. 좋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 네. 일정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도 김재명 대통령 말씀을 저희가 계속 해봤지만 이 두 리더 외에 또 주목하고 있는 정치 리더의 언어, 뭐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뭐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을 예. 수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큰 일 중에 하나는 이제 후임 어떻게 이렇게 계승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정권 재창출 네, 이게 뭐 그런 점에서는 중요하겠고 야당에 비해서 여당은 인물들이 많은 것을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여러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의 언어. 측면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언어의 어떤 적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있고 송영길 대표가 있어요. 이분들의 언어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선생님이야. 그의 철학이나 사상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예. 자기가 헌신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그 자기 정치 쪽보다는 개의를 보고 거기에 좀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주목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조국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뭐 이런 분들 여러 좀 지도자들이 관찰을 해보고 있죠. 네. 지금 이 사실 여권에는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을 또 정말 미래로 향해서 성장시키면서 외교적으로나 네. 국내적으로나 잘 이제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후계자들 뭐 양성이랄까요?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거 이제 경쟁이다. 뭐 그러면요. 자기가 네. 경쟁을 이겨 길만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기회를 부담을 주고. 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여러 이제 주목할 리더들 모습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야권 이른바 보수 야권, 극우 야권 이런 거 있나? 그 없어요. 없어. 알겠습니다. 없다. 정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치 지도자들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특히 그랬지만 네. SNS 소통, 유튜브 네. 소통, 그리고 저희 이제 오마이 TV에도 지난해에도 인터뷰를 했었고 제가 또 선거 과정에서 안동에 가서 인터뷰도 했고 했는데 네. 이렇게 유튜브 봤어요.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 인터뷰를 하고 SNS 이 소통을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속도. 우리 뭐 AI 시대의 이 속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정보화 시대 결국의 속도이거든요. 맞네요. 속도. 예. 그 다음에 성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단계가 소통인데 네.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이제 인터넷 그래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도 탄생한 거지만 최초의 SNS죠. 한 400만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AI 챗봇으로 이제 바뀌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분은 그 SNS의 정말 전사거든요. SNS의 글을 보면 저도 이제 그 팔로우를 좀 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보면 네. 손이 빠르신 거예요. 바로 바로 바르고 문장이 정확해요. 이건 지적 기반이 되어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공부를 했다는 것은 경험의 세계, 그러니까 고난의 경험, 개인의 서사, 이건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상을 보는 눈, 책을 통해서 이번에도 그 아트 오브 디를 가지고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교과서니까 책을 통해서 본 거 가지고 생각을 미리미리 정리한 거. 우리가 준비됐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했다는 뜻이고 네. 웬만한 것은 답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뭘 여쭈면 거의 정말 예의 없이 1, 2, 3, 4 기억, 니은, 디귿 아주 체계화된 구조화된 그 답을 주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도 그것을 이제 시대의 SNS 시대니까 네. 뭐 정말 가장 잘 활용하시는 지도자 아닌가 싶어요. 그렇네요. SNS를 통한 이 소통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소통 방법이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인터넷 강국을 꿈꾸면서 소통을 했던 그 모습과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SNS 소통 닮았네요. 네. 이재명. 아이고. 예, 그걸 또 느낄 수 있고 이번에 대통령의 언어를 통해서 네. 또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거 뭐 책 쓰시면서 어려우신 점 없었습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이 책은 좀 예. 빨리 썼고요. 예. 근래 지금 제가 낸 책이 한 10년 걸린 책이 이제 누구든 글쓰기라는 작법책을 같이 거의 비슷하게 냈어요. 예. 이건 좀 빨리 쓴 거고 그건 한 10년에 걸쳐서 썼고 앞으로도 이제 제가 남은 여생에 할 일이 저술인 것 같아요. 글을 좀 많이 남겨야 되겠다. 안에 품었던 것들을 좀 네. 토해내야 되겠다. 그때마다 좀 불러주세요. 아니 오늘 얘기해보는 게 너무 재미있고 예. 저 옛날에는 정치 민환 기자였잖아요. 예. 예. 저 평론 많이 했고 맞아요. 이제 그런 막 그런. 솟아나요. 솟아나고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보는 것보다 좀 더 깊숙이 내면 우리 행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행간을 좀 더 잘 읽었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혹시 작가님께서는 유튜브나 이런 걸 또 따로 개인적으로 고도원 TV 하고 있죠. 있으시군요. 근데 잘 안 하죠. 게을러가지고 그것도 보통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 시장도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편지는 한 400만까지 가는데 유튜브는
한 지금 4만 5천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예. 또 꾸준히 하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네. 좀 선전해 주시면 좀 책도 좀 잘. 네. 책도 저희가 지금 표지를 계속해서 방송 화면에 네. 계속 띄워드리고 있는데 네. 보시면서 대통령의 언어,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를 함께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또 공부하실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다, 좋은 네. 책이다.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글쎄요. 오늘 저도 말씀 나누면서 너무나 재밌었고요. 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고도원 드림, 고도원 TV 이거 맞죠? 예, 맞아요. 예. 근래에 그 쇼츠로 예. 강경화 장관이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 옹달샘이 와서 특강도 하고 우리 BDS라고 국제학교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특강도 하고 했어요. 지금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미대사가 되셔서 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도 쇼츠를 역할하셨고.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제 고도원 TV로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랑과 응원을 또 보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 네, 그 우리 오마이 TV 그 오연호 대표하고 오연호 대표는 이제 시민 기자에서 오마이 뉴스를 만들고 저는 그때 고도원 아침 편지 비슷한 시기였어요.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 취임 1주년 그 첫 인터뷰를 오마이 뉴스에서 했고 그런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국의 오마이뉴스가 있어서 그나마 이 언론 지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싶고 오늘 이제 박종호 앵커하고는 이렇게 만나서 팬 중에 하나이고 연예인 보는 느낌이고요. 별 말씀을.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자주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